1969년 중국 총칭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왕센동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1살 때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앓았습니다. 키는 1m 34cm에서 멈춰버렸고 척추가 굽고 다리에 장애가 생겨 어린 시절부터 외모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목발로 다리를 절고 다니자 친구들은 놀리기 시작했고 왕센동은 그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요. 이제는 친구들이 발로 차서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힘들다고요. 부모는 결국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친구들의 놀림을 참지 못하고 중퇴시켜 집안 일손을 돕도록 했습니다. 센둥의 부모는 집에서 만든 떡을 가지고 중칭 시내에 나가 팔아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아들이 떡 파는 것을 도와주니 학교를 못 간다는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놀림을 당하지 않아 다행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찹쌀떡이 왔어요. 쫀득쫀득한 찹쌀떡이 왔어요. 센둥이 처음 떡판을 끌고 길거리를 지날 때면 사람들은 마치 벌레 보듯 피해 다녀 버스비를 빼고 나면 얼마 벌어오지 못해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기 시작하더니 한 달쯤 뒤에는 한쪽 다리를 절며 떡판을 끌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센둥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소아마비인가 보네. 정말 안 됐냐 그래. 그래 딱이나 아파 사주지 그래. 씨,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에헤이, 술 마실 돈으로 저런 불쌍한 애들 도와줘야지. 센둥은 단골이 생기다 보니 떡 한 판을 가지고 나가면 그날 오후에는 무조건 다 팔고 돌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비를 맞고 골목길에서 떡을 팔고 있으면 모두 팔아줄 테니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며 도와주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센둥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단골이 많이 늘어나더니 그날 가져간 떡을 오전에 다 팔아 오후에는 할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점점 요령이 생긴 왕센동은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 오전만 되면 떡이 다 팔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전에는 떡 팔고 오후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구두수선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두수선? 안 된다, 안 돼. 몸도 상하지 않은 애가 떡 파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무슨 구두수선까지 한다는 거니?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다른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구두수선을 마친 센둥은 고객의 구두를 가지고 당구장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구두수선 맡기신 거 가져왔습니다. 당구장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기다릴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센둥은 하루 종일 떡 팔기 위해 돌아다니고 구두수선을 해봤자 얼마 벌지 못하는 자신에 비하면 당구장은 그냥 카운터에 앉아 돈을 받는 아주 단순하면서 편한 돈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저 당구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떡 장사도 잘 돼서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무슨 당구장을 한다는 거냐. 제가 당구장 갈 때마다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돈도 쉽게 벌고 어쩌면 제 상황에서
딱 맞는 직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많은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모두 당구 친다고요. 만약 장사가 안 되면 그땐 어떡할 거냐? 이 장사라는 게 잘되란 법만 있는 건 아니잖니. 센둥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동안 봐두었던 충칭 시내의 조그만 당구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당구장은 밀려드는 손님으로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돈이 들어오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센둥은 인근에 또 다른 당구장 서너 개를 오픈하며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돈다발을 챙겨 아버지를 찾아간 센둥은 아버지, 이거 그때 빌려간 돈이에요. 이자 좀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섭섭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거 아들놈 잘 둬서 말년에 호강을 다하는구나. 저 이제 벌어둔 돈으로 의류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20세의 나이에 수억 원을 벌게 된 센둥은 충칭 시내에 조그만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옷가게 점원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 정이 들었는데 지우펀, 일 끝나고 뭐 해?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저녁요? 그래요. 저녁에 집에 가봐야 혼자뿐인데요 뭐. 식당에서 한참 식사를 하던 센둥은 그녀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저기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혼자 살아? 네. 부모님은 모두 시골에 계세요. 학교는 안 다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다니다 말았어요. 센둥은 자신과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녀에게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얼마 후 월급을 받은 지우퍼는 고맙다며 센둥의 신발을 사서 선물로 건네주자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라며 손에 쥐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센둥은 그때부터 그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식사 자리를 갖게 된 센둥은 혹시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 혼자 지내려면 반값도 내야 하고 얼마 남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 빈 방이 많으니까 같이 지내면 어떨까? 어머, 그래도 될까요? 지우퍼는 이전부터 왕센둥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그에게서 고백을 받을 기회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센둥이 고백을 해주니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두 사람만의 일방적인 결정일 뿐 그녀의 부모는 딸의 결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안 된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는 장애인한테 시집을 간다는 거냐? 아니 그래도 돈 많고 사지 멀쩡한 놈 잡아서 결혼을 해야지. 안 된다. 안 돼. 야,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얼마 후 두 사람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식을 올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왕센둥은 의류 사업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고 사업이 성공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시도하는 사업마다 성공하자 모든 것이 아내 덕분이라며 와이프가 원하는 것은 명품이든 무엇이든 모두 사주었고 처갓집에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아내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임신이라고? 내 평생 자식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당신 덕분에 아빠 노릇 해보게 됐네. 고마워. 당신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얼마 후 딸아이를 출산한 지우퍼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꺼지라고. 부모님이 말릴 때부터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자기야, 저기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닥치라고. 딸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모두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행복했던 두 사람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첫째 딸을 낳으면서 자주 싸우게 되었고 갈등이 심해지더니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이라는 병원 수십 곳을 다녀봤으나 유전으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을 치료할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병은 선천적인 유전에 의한 병과 우천적인 병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우퍼는 이 모든 불행이 샌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도 할 만큼은 했다고. 자기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우퍼는 딸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한잔 따라봐. 그래. 언제 들어왔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너 마음에 든다 얘. 올 때마다 연락할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다른 손님 받지 말고. 알았지? 팁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너도 다음에 또 줄 테니까. 그리고 정리하고 나와. 호텔방 잡아뒀으니까. 지우퍼는 남편에게 딸 치료를 위해 멀리 다녀와야 한다는 핑계로 수차례 외박을 하며 오스트바 남자와 바람이 났는데 이 사실은 얼마 못 가 왕센둥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너 이리 앉아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애 핑계로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야. 핑계라니. 그럼 내가 뭐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뭐야? 내가 모를 줄 알았던 거야? 다 알고 있었다고. 애하고 살려면 정신 차려. 계속 이렇게 살 거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지. 순간 지우퍼는 만약 샌둥과 이혼하게 된다면 앞으로 돈이 없어 오스바에 갈 수도 없고 명품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빌라 명의는 당신 앞으로 해줄 테니까 이혼 서류 접수되면 이혼하자. 당신은 딸 키울 자격이 없는 엄마야. 여보, 오해야. 내가 두 번 다시는 당신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아줘. 그날 이후 샌둥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반절만 주었고
와이프의 친척들을 회사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한 잔 받으세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우퍼는 술잔을 기울이며 지가 힘들 때 나도 청춘 바쳐서 뒷바라지 다 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람 하기를 아주 못같이 알아. 그때 말씀했던 남편 말하나 보네요. 그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도 바뀔 텐데 말이야. 없애버리고 싶어. 누나,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재워버리면 되잖아요. 한참을 생각에 잠긴 그녀는 그렇지. 내가 그동안 지 힘들었을 때 도와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나를 험시짝 버리던데.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집으로 돌아온 지우퍼는 화장대에 앉아 화장을 지우며 집은 어차피 내 앞으로 해놨으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그 많은 재산을 뺏으려면 어떡한다. 그때 왕센둥이 안방으로 들어오며 뭐라고 그렇게 혼자 중얼거려? 서류는 잘하고 있지? 그 생활비는 매달 통장으로 넣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순간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는 말을 듣게 된 지우퍼는 만약 남편이 사망한다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상속받아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그녀는 내연남에게 부탁해 다량의 수면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그녀는 자기 죽 끓여놨으니까 식사하세요.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간 왕센동은 의자에 앉아 슬슬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을 참지 못한 센동은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올라가 잠이 들었는데 잠시 후 우펀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뺨을 때려봤는데 여보? 그녀는 두 손으로 잠자고 있는 남편 머리 위로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처갓집에 가 있는 척하며 집을 나갔는데 다음 날 아침 센둥의 운전기사는 출근 시간이 되어도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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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사는 침실에 죽어있는 사장을 보고 너무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아내도 외출한 상태에서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부터 가정의 불화가 심했다는 지인과 가족들의 진술이 이어지자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실시했는데 부검 결과 그의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사건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에서 타살로 바뀌게 되었고 재판 결과 중층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가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2년 후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센둥이 사망하고 그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었나 하는 관심이 높아졌는데
왕센동은 매달 아내에게 5만 위안, 약 1,000만 원을 생활비로 주었고 다수의 부동산도 아내 명의로 등록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혼 후에는 그동안 자신이 힘들 때 도와준 감사의 뜻으로 800만 위안, 16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